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ICT 마케팅 분석 10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저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의 말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천식기가 있어서 천식약을 좀 했더니만 이렇게 목이 좀 쉬네요. 그래서 여러분 좀 듣기 거북할 텐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 9장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이게 지난주 리포트죠. 그래서 요거 혼자서 해보기. 자동차 클래스 종류가 콤팩트, 서브 콤팩트, SUV인 자동차의 도시 연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MPG에서 그 클래스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에서 요 세 개 골라낼 때 이렇게 C 이렇게 산다고 그랬죠. 클래스, 퍼센트, 인 퍼센트에서 그래서 콤팩트, 서브 콤팩트, SUV를 세 개를 골라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클래스 언더바 MPG라고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ggplot을 바로 해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는 클래스 MPG하고 AES는 X축은 이제 클래스가 되겠죠. Y축은 이제 CT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박스 상자 그림이니까 GOM 박스 플롯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건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해봅니다. 그래서 ggplot에서 GOM 언더바 포인트 하면 산점도 우리가 점 데이터에 따라서 이렇게 점을 찍는 거고요. 그 다음에 GOM 컬럼은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데 우리가 어떤 그 요약표가 있을 때, 그러니까 X축에 따라서 Y축의 값을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는 GOM 컬럼을 하고요. 그 다음에 GOM 언더바 바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X축 값만 있을 때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는 GOM 언더바 구분하라 잘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GOM 언더바 라인은 이제 선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계열을 그릴 때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값을 그릴 때 GOM 언더바 라인을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본 요 박스 플롯을 했었죠. GOM 언더바 박스 플롯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점도는 어떻게 하냐면 ggplot에 요 데이터를 하고 X축, Y축을 지정하고 GOM 언더바 그 포인트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을 추구할 때 X 리미트, Y 리미트를 넣는 방법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균 막대 그래프를 합니다. 그래서 MPG에 그 그룹을 묶습니다. 그래서 구동 방식들을 묶어서 그 평균을 내죠. 고속도로 평균을 내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평균별로 그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 큰 값, 작은 값 이렇게 해서 내림차 순으로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할 때 이렇게 X축은 그 고속도로 연비의 평균에 여기 마이너스니까 내림차 순으로 거기에 따라서 그 X축은 구동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구동 방식인데 정렬을 요거 역순으로 한다. 그 다음에 Y축은 고속도로 연비. 그 다음에 COM, COL 여기 컬럼을 넣어서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그쵸? 그래서 여기는 X축, Y축이 다 있죠. 근데 이제 빈도를 그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 그냥 X축 하나만 넣고 GOM 바를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선 그래프는 이제 X축은 대부분 시간입니다. 우리 시계열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Y축 값을 넣고 GOM 언더바 라인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박스 플롯은 방금 전에 봤죠? 예, 데이터 넣고 x축, y축 넣고 GOM 언더바 박스 플롯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장서부터 해서 쭉 8장까지 왔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R에 대해서 특히 그 R과 우리 그 추가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그 추가 패키지 그 DPL-YR이랑 그래프 그리는 ggplot2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데이터 정제도 배웠고요. 그래서 준비가 이제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데이터를 갖다 놓고 우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9장은 이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고요. 부제는 이제 한국인의 삶을 파악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 봅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런 그래프도 그려볼 거고 요런 그래프도 우리가 이제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우리가 직접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한국 복지 패널 데이터 분석 준비하기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성별에 따른 월급 차이, 나이에 따른 월급, 연령대별 월급, 연령대별 성별 월급 이렇게 아마 오늘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음 주는 이제 직업별 월급 차이, 성별, 직업 빈도, 뭐 종교 유무에 따른 이혼율, 지역별 연령대 비율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주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한국 복지 패널 데이터 분석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 복지 패널 데이터는요. 이게 한국의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그 발표한 그 한국 복지에 관련된 분석을 할 때 사용된 그 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가구의 경제 활동을 이제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가구의 경제 활동을 연구해서 정부의 정책 지원에 이제 반영할 목적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에서 약 7천여 가구에부터 가구를 선정해서 2006년부터 매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천 가구를 선정하고 그거를 2006년서부터 5년 간격으로 이게 매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생활주택, 복지 욕구 등 이게 수천여 개의 변수로 이렇게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니까 이게 6,914가구고요. 16,663명에 대한 그 정보를 담고 있다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깃허브 있죠? 깃허브 요 사이트로 가서 잘 찾아보면 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뭐뭐.sav 세이브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요것만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고 요것도 엑셀 파일도 하나 받습니다. 코드북 엑셀 파일도 이렇게 같이 다운로드를 받아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운로드 받았나요? 자, 다운로드를 받았으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하던 패키지인데 인스톨 패키지 포린 데이터입니다. 포린 데이터는 여기가 뭐냐면은 그 SPSS라고 하는 그 파일입니다. 그 데이터 처리 파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인스톨 패키지 하고 라이브러리 포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DPL-YR, 라이브러리 ggplot, 라이브러리 리드 엑셀. 요게 그래서 그 데이터 처리 관련된 녀석,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녀석, 그 다음에
엑셀 파일 불러오기. 그 다음에 포리는 이제 SPSS 파일을 불러오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PSS 파일을 불러와서 우리 R 패키지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SPSS는 우리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우리 첫 시간에 내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 IBM에서 그 만든 상업 통계 처리 패키지 상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PC용으로도 발매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한 커피에 이게 십수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이제 그 통계 처리 프로그램이 SPSS가 제일 유명했어요. 그래서 통계 처리 좀 하겠다는 사람은 전부 SPSS 요거 사용법을 익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 나가서도 SPSS 요것만 알고 있으니까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좀 나이 든 세대들은 SPSS가 통계 처리에 있어서 그 가장 그 대표적인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세이브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포린을 우리가 그 라이브러리 했으니까 요 명령이 먹습니다. 그래서 read.spss가 되고 파일은 요거 쓰는데 여기에 필요하면은 여기에 경로를 추가를 합니다. 뭐 D 하고 이렇게 경로를 추가해서 씁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우리 C에 우리 그 지정된 그 워킹 디렉토리라고 그러죠. 워킹 디렉토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로 언더바 웰페어입니다. 로는 뭡니까? 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웰페어는 뭐예요? 영어로 복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말로. 그래서 복지 파일 이름은 복지가 되고 로가 원본입니다. 그래서 원본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불러올 때 옵션을 겁니다. to.date.frame equal t입니다. t가 이게 라지 t가 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해줘야 그 SPSS 파일을 우리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요걸 옵션을 걸어야. 그래서 요거 해주지 않으면 그냥 리스트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처리에 불편하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어야 편리하니까 요 옵션을 우리가 걸어줍니다. 그쵸? 자, 그래서 원본은 우리 나중을 위해서 그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혹시 데이터가 조작을 잘못해서 깨지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를 대비해서 원본은 놔두고 우리 복사본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이런 데이터 처리할 때 원본은 건드리지 않고 두고요. 꼭 복사본을 만들어서 그 복사본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은 놔두고 웰페어라는 복사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불러왔으니까 이제 그 데이터의 구조와 특징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죠. 그래서 헤드 웰페어 하면은 제일 앞부분 보여주죠. 테일 웰페어 하면 끝부분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 뷰 하면은 이렇게 화면에 띄워주고 딤 하면은 이제 그 각각 그 디멘션 그 x축이 열백 그러니까 행이 몇 개, 열이 몇 개 이렇게 보고 STR은 속성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각각의 분석에. 그쵸? 그 다음에 서머리를 해봐서 통계 처리가 가능하면은 통계 처리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나 뭐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 변수가 무지무지 많아요. 그 다음에 변수명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뭐 이렇게 돼 있는 명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코드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체 데이터 구조가 이게 무슨 변수에 무슨 데이터인지 한눈에 파악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요 변수명을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 단어로 바꾼 후에 변수명을 일상선어로 바꾼 후에 그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변수를 바꿔야 훨씬 더 파악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코드북을 한번 여러분들 보면은요, 그 코드북 내가 요거 다운로드도 같이 받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엑셀을 띄워서 한번 보겠어요. 이거 여기는 내가 띄우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211페이지를 한번 보면은 엑셀에 띄워서 각각 변수가 있고 변수명이 있고 그 변수명에 대한 설명이 쭉 붙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주석도 이렇게 또 붙어져 있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변수를 이제 웰페어를 리네임을 해야 됩니다.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H10 언더바 G3 요건 우리 성별이에요. 그래서 이걸 섹스라고 그러고 H10 언더바 G4는 태어난 연도입니다. 그래서 버스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혼인 상태 우리죠. 메리지 그러니까 미혼이냐 결혼한 상태냐 아니면 이혼했냐 뭐 사별을 했냐 그 혼인 상태도 보고요. 종교가 뭔지 그 다음에 월급이 뭔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코드 언더바 부 요게 직종 코드입니다. 그렇죠? 직종 코드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그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코드 언더바 릴리전은 이게 지역 코드입니다. 이게 어느 지역에서 얻은 그 가구의 데이터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딱 보면 알겠죠. 성별에 따라서 태어난 연도니까 나이죠. 나이에 따라서 혼인 상태도 분석할 거고 종교에 따라서도 볼 거고 월급을 분석할 거고 그 다음에 직종의 월급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느냐 직종에 따라서도 볼 거고 지역에 따라서도 우리가 분석을 해볼 거다. 이것만 봐줘. 이것 말고도 다른 변수들이 많은데 요거를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요거에 관련된 우리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바꿨습니까 이제? 그렇죠? 예, 하나하나 쳐서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동영상 잠깐 멈추면서 꼭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변수명을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은 뒤에 내용들을 우리가 실습해 볼 수가 없어요. 꼭 변수명을 바꾸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앞에서 다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은 변수를 검토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용한 변수들을 우리가 정한 다음에 그거를 전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변수의 그 특성을 파악하고 이상치가 만약에 있으면은 결손치나 이상치나 이런 것들을 있으면 정제를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변수에 대해서 이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요약한 어떤 표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도 만들어 본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변수 검토다. 만약에 성별에 따른 수입을 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잘못된 것이 있는지 전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성별은 1, 2를 넣는데 3이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월급이 0이 들어갔으면 이제 우리가 입력이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성별로 수입의 평균을 내보고 그래프도 그려본다. 이런 단계를 밟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할 데이터가 방금 전에 따른 성별에 따른 월급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남녀에 따라서 월급이 다르냐는 질문에 답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게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적절한 의미가 있는 질문을 해야 돼요. 성별에 따라 월급이 다르겠느냐? 이게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문학적 그리고 사회학적인 어떤 기본 소양이 있어야 돼요. 기본 상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소양보다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성별에 따라서 월급이 다를 수도 있겠다.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게 데이터 분석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뭐 이렇게 주어진 질문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전에 들어간다 그러면 뭐가 궁금한가, 뭐를 분석해야 되나 적절한 질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했으니까 이제 필요한 변수를 골라죠. 그래서 성별이 있죠. 그러니까 성별, 섹스, 그 다음에 월급, 인컴, 요것이 필요한 변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변수 두 개를 걸고 그 다음에 그걸 전처리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성별에 따른 월급의 평균표도 만들어보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끔 그래프도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변수를 검토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클래스의 웰페어 달러 섹스 이렇게 이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뉴메릭이로 왔구나. 뉴메릭이 뭐예요?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정수인지 뉴메릭은 여기서 지금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웰페어 달러 섹스 이렇게 우리가 해보면은 그러면 1은 7,578명, 2는 9,08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은 우리가 보통 남자고 2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건에서는 여자가 인구가 더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여자가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더 많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를 우리가 이게 잘못했네요. 내가 여기 섹스가 아니라 여기 인컴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인컴도 이게 숫자로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번 이렇게 섹스도 한번 인컴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섹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이상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본다. 그러면 테이블을 이렇게 해본다 그랬죠. 그래서 1, 2 이외에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치가 사실 없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이상치가 잘못됐다. 그래서 섹스가 만약에 9 또는 그 이외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렇죠? 그러면 여기 9인 경우에는 not available로 해라. 그리고 그 9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둬라 이게죠. 그렇죠? 그거 처리한 다음에 그 웰페어 달러 섹스에 세이브를 저장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테이블하고 is.na 하고 웰페어 달러 섹스를 해주면은 not available이 있느냐는 질문이죠. 그러면 없으면은 false가 되는 거죠. not available 없으면은.
그래서 전체가 not available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과 2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좀 불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if else 하고 welfare $x가 1이면은 그러면 메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 2죠. 2면은 피메일. 그래서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려면 테이블 웰페어 $x를 다시 해보면은 이제 피메일이 9086, 메일이 7578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봤으면은 항목의 이름도 놨으면은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죠. q 플롯을 한번 해서 그 제대로 우리가 바꾼 값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피메일의 메일의 그 수 요것들이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반영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월급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웰페어 달러 인컴입니다. 인컴을 하고 역시 숫자 정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머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테이블은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서머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이 241.6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값이 메디안이 192.5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테이블은 이게 서머리로 이렇게 요약 통계량을 해봅니다. 그래서 맥스 이렇게 됐고요. 맨 끝에 이제 not available이 이렇게 또 돼 있는데, 이게 아마 그 값이 아마 없는 걸로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요약 통계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Q 플롯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Q 플롯에서 이렇게 하면은 최대값까지 전부 다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월급이 0인 사람들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500까지 되어 있는 거 보면은 2,500 근처에 되어져 있는 사람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아마 그 표시도 안 되는 거 보면 한두 명 정도 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X를 리미트를 걸어야죠. X는 0에서부터 1000, 그 월급이 1000만 원인 사람들까지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 플롯은 원래 기본값이 이제 최대값인데, 그 대다수인 0에서부터 1000 사이 데이터가 잘 안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X 리미트를 걸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은 0에서부터 1000까지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분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0에서부터 250만 원 근처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뒤로는 이게 쭉 계속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제 데이터도 이제 우리 전처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북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월급은 1위에서부터 9,998 사이에 값이 돼 있고, 모르잖아요. 모르면은 999로 코딩을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름이나 무응답인 경우에는 999다 이거죠. 그래서 그 서머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 중에서 이제 0인 녀석, 그렇죠? 이건 뭐 통계 처리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9999인 사람들, 모름이나 무응답인 사람들, 요것들은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if else를 걸어서 이게 월급이 C나 혹은
9999일 때 not available 하고 나머지는 그냥 둬라. 그리고 그렇게 처리한 다음에 정리해라, 저장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table is not available 그 is.na 이걸 해서 결측치가 있나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설명했다시피 펄스 거짓이 나오면은 뭐예요? 정상적인 값이 있는 거죠. true가 되면 뭡니까? not available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월급이 0원이던가 아니면은 무응답이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620명만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결측치를 이제 제외를 해보면은 결측치를 우리가 이제 그 제외를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구체적인 목표, 성별에 따른 그 월급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웰페어에 그 먼저 인컴 월급에 not available이 아닌 사람, 아닌 경우, 그러니까 정상 데이터죠. 그거를 필터링을 해서 골라냅니다. 그 다음에 그룹 바이 섹스 성별로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서머라이즈, 그 다음에 mean income 그 성별로 월급을 평균을 내고 그거를 mean 언더바 income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결과를 섹스 언더바 인컴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섹스 언더바 인컴을 이렇게 쳐보면은 이게 이제 2x2가 되겠죠. 그래서 피메일의 월급 평균, 그 다음에 메일의 월급 평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피메일 남자인 경우에는 312만 원 정도 되고 여자가 163만 원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적으로 남자의 월급이 여자보다 약 150만 원 정도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별에 따라서 월급의 차이가 진짜 있구나 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데이터로도 그래프도 만들어 봐야죠. 그래서 gg플롯의 데이터 섹스 언더바 인컴하고 x축은 섹스, y축은 mean 언더바 인컴을 하고 그 다음에 GOM 컬럼으로 만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막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니까 거의 뭐 2배가 좀 안 되죠. 거의 2배의 그림으로 보니까 확실히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더 벌고 있구나 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잘 보이죠.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나이와 월급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월급 몇 살 때 월급을 가장 많이 벌까? 그러니까 나이별로 월급의 평균을 한번 구해서 몇 살 때 월급을 가장 많이 받겠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보면은 이제 분석 절차는 변수 검토를 먼저 하고 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이가 월급이 변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른 월급의 평균표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이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복지 데이터에 있는 거는 출생 연도입니다. 그래서 웰페어 달러 버스 요거를 클래스 분석을 해보면 뉴메릭이다. 숫자 정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리 웰페어 버스 이렇게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맥스가 그래서 2014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봤죠? 2015년이죠. 그래서 2015년에서 보면 바로 전해에 태어난 애기죠. 그 다음에 미니멈이 1907년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1968년생이 평균이 되고 중앙값은 1966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요거를 버스를 나이 분포를 보기 위해서 버스를 한번 Q 플롯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 가장 많이 태어난 해가 이렇게 몇 해인가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사실 필요한 거는 출생 연도가 아니죠. 출생 연도가 아니고 사실 나이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전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치가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머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이즈 not available 보니까 전부 펄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빠진 데이터나 이상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 빠진 데이터는 일단 하나도 없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요 서머리를 보니까 이상한 데이터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는 방법이니까 그 웰페어 버스가 999인 경우에는 모름이나 무응답인 경우에요. 그거를 우리 이제 그 코드북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버스가 999일 때는 모름이나 무응답인 경우에는 not available 하고 나머지는 그냥 두고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그 다시 저장하라 이거죠. 웰페어 달러 버스. 그렇죠? 그 다음에 테이블 is not available. 그 not available 있는지 다시 봤더니 하나도 없더라. 전부 펄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필요한 건 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2015년에 조사한 데이터, 2015년까지 그 조사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2015년 당시에 그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그 웰페어 달러 버스에 2015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플러스를 1을 해줘야 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5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후에 1을 더해서 우리가 나이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서머리를 그 나이를 age라고 봤습니다. 나이 age라고 변수명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웰페어 달러 age를 우리가 서머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최대가 109살이고 최소가 2살, 평균이 48세고 중앙값이 50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Q 플롯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2015년 데이터입니다. 근데 요거는요, 뭐냐면 올해죠. 2021년도에 대한민국 전체 그 연령대별 인구 분포입니다. 남자하고 여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최근 출생한 연도 사람인데 20만 명이 안 되죠. 10만 명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그 많을 때는 여기가 지금 얼마예요? 50만 명이 넘게 태어났는데 한 해 50만 명 가깝게 태어난 겁니다. 이게 이 정도면은 뭐 엄청나게 줄었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인구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요 연령대가 있죠. 요 연령대. 그래서 여기 요 연령대가 얼마예요? 요 연령대가 이게 70대, 70하고 80대 사이인가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그 부분들이 없죠. 그런 피크가. 그래서 지금 한 6년 사이에 이 부분들이 많이 돌아가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은 이건 전체 인구고 요거는 이제 7천 가구 샘플링 했기 때문에 조금 전체 분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 데이터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인구 절벽, 인구 뭐 몇 년도면 대한민국이 없어집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의 가임 여성 1인당 출산 수가 0.5 근처니까 뭐 전 세계 최하라고 봐도 됩니다. 자, 저출산 문제는 뭐 다른 문제고, 자, 그래서 나이하고 월급의 관계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웰페어의 필터링을 먼저 해줘야죠, 당연히. 그래서 not available를 제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이별로 묶고 나이별로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월급의 평균을 구해서 mean 언더바 인컴이라고 붙이고 그걸 데이터 프레임 age 언더바 인컴이라는 이름하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헤드를 해보면 이렇게 6개가 나오죠. 그래서 나이가 여기 20이고 21대 121만원, 21살일 때 105만원, 뭐 22살일 때 13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대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헤드로 일단 확인을 해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니까 이게 연속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시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 그래프를 그려보겠어요. 그래서 gg플롯의 데이터는 age 언더바 인컴이고 x축은 age 나이이고 y축은 mean 언더바 인컴 월급의 평균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GOM 언더바 라인에서 선으로 그려라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은 우리가 여기 대략 35세에서 그 55세 근처까지가 수입이 제일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30이면은 거의 웬만한 사람들이 다 취직을 한 나이쯤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취직해서 어느 정도 월급이 이제 올라간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5세가 되면은, 과거에는 55세가 되면은 이제 정년을 맞죠. 그쵸? 그래서 이게 55세 때는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지고, 여기는 이제 사회초년생들에 대한 월급이니까, 대부분 요 사회초년생들이 수입이 있다 그러면은 뭐 대부분 알바들이 많겠죠. 그래서 비정규직이나, 그래서 이거 제대로 정규 직장을 얻어서 가는 나이, 정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별로 월급 평균이 분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이별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하나하나 몇 살, 20살, 25살 이렇게 나이에 따른 월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실 알고 싶어 하는 건 연령대죠, 연령대. 그래서 어떤 연령대의 월급이 가장 많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래프를 이걸 한 번씩 20대, 30대, 40대, 50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렇게 나누면 너무 많으니까 연령대를 좀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대별 이제 월급 평균표 만들고 그래프도 우리가 그려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연령대에 해당하는 파생 변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래프로 봤는데요. 30이 이 기준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30 미만일 때는 0, 청년층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ifs를 다시 걸어서 나이가 59세 이하일 때는 중년, 그리고 그 이상인 경우죠. 이거는 올드, 노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중년, 노년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영, 미들, 올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AGE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AGG 여기 G가 제너레이션의 앞자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기억나죠? 우리 뮤테이트 파생 변수 새로 추가하는 거죠. 뮤테이트는 그 다음에 웰페어에 다시 이렇게 덮어쓰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웰페어 달러 AGG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미들 청년대가 6049명, 그 다음에 중년이 또 노년이 6082, 그 다음에 이거 중년, 노년, 청년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돈 버는 연령대 사람 숫자가 적죠 아무래도. 그래서 4천 얼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됐는지 우리가 Q 플러스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년이 제일 숫자가 많다. 이게 60세 이상이 제일 많고 30세에서 59세까지 그 다음이고 여기 그 20대 여기는 돈 버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적게 나왔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연령대 더 커버하는 연령대도 작으니까요. 자, 그래서 연령대별로 우리가 이제 묶어서 월급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웰페어에서 필터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not available이 있는 녀석들은 제외해야죠.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AGG 연령대별로 묶고 그룹 바이 AGG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월급을 평균 내고 mean 언더바 인컴으로 변수로 저장하라. 그래서 그거를 AGG 언더바 인컴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AGG 언더바 인컴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년층은 그 281, 노년층은 125, 그 다음에 청년층은 16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노년층은 수입이 없고 그 다음에 젊은 층은 이제 그 제대로 된 정규 직장을 많이 걷지 못해서 월급이 적게 나오죠. 자,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GG 플롯에 X축은 AGG, 그 다음에 Y는 mean income, 그 다음에 GUM 컬럼 했습니다. 그래서 중년, 노년, 청년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제일 많이 버는 거, 노년이 제일 적은 거 알 수 있는데 이게 나이별로 이렇게 정렬을 좀 하는 게 보기 좀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컬럼까지는 똑같았는데요. 스케일 언더바 X 디스크리트하고 리미트를 요 순서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0, 미들, 올드 요 순서대로 해라 하는 옵션을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젊은 층이 제일 젊은 앞이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앞에 나오고 중년, 노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테이블 표를 보고 우리가 이제 제대로 순서별로 나이 순서별로 막대 그래프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년층은 젊은 층보다도 더 월급이 적다는 걸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실습 다 해봤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연령대별, 성별, 월급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별로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 성별, 월급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분들이 이제 결혼하고 직장을 관두고 육아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경력 단절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령대별로 이렇게 추세가 확연히 다를 겁니다. 그걸 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아까 봤듯이 사회학적인 그
기본적인 그 상식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식이. 자, 그래서 변수는 당연히 연령대, 성별, 월급이 되겠고요. 그래서 연령대 및 성별, 월급 평균표를 만들고 그래프도 그려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그 섹스 언더바 인컴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데요. 웰페어에 이제 인컴에 있는 not available를 제외하고 그룹 바이 에이지지 섹스 합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별로 나누고 연령대별에서 그 와중에 다시 그 성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청년 남성, 청년 여성, 중년 남성, 중년 여성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서머라이즈를 해서 평균값을 우리가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섹스 언더바 인컴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세 개가 컬럼이 세 개죠. 그러니까 에이지지 연령대, 섹스, 나이, 아니 남녀 성별, 그 다음에 평균 세 개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열은 6개가 나온다 이거죠. 각각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년을 보면 벌써 남성과 여성의 월급이 확 차이가 나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영한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월급 차이가 굉장히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봐서 젊어서는 월급이 비슷했는데 평균 월급이 비슷했는데 여자는 애를 낳고 경력 단절이 발생해서 월급이 확 줄고 그렇죠? 예. 그리고 노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상당히 그 월급이 굉장히 작죠. 예. 그래서 그 남성보다도 훨씬 월급이 적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 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죠. 그래서 지지 플롯을 하고 이게 막대 그래프로 우리가 그려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나이별로 해죠. 0, 미들, 올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x축은 에이지지 연령대별이고 y축은 그 mean 언더바 인컴 월급 평균이고 그 다음에 필 이퀄 섹스입니다. 성별로 나눠서 이렇게 그 색깔을 다르게 칠해다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색으로 구분되게끔 그래서 요 붉은색이 피메일 여성이고 여기 그 하늘색이 남성 메일이 되도록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청년층에서는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비슷하죠. 여기서 확 차이가 나고 노년층에서도 역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여기 남자 여자가 별개의 막대 그래프가 되는 것이 좋겠죠. 예, 예, 그래서 여기 쭉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성별로 구분을 하는데 근데 GOM 컬럼의 포지션을 여기 보면 닷지라고 썼습니다. 닷지 그래서 둘을 이 포지션 파라미터를 이렇게 닷지를 해서 막대를 분리하겠습니다. 분리해서 보면은 이렇게 젊은 층에서는 남녀 차이가 없다가 중년에서는 확 차이가 나고 노년에서도 역시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누차 말하지만 중년에서 여성들의 그 경력 단절이 있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그 노년통에 은퇴한 다음에도 월급을 받는데 역시 그 노년에서도 노년에서도 월급을 여성만 적게 받는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이 및 성별 월급 차이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이겁니다. 연령대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나이로 보자 이런 얘기죠. 그쵸? 그래서 섹스 언더바 에이지를 한 다음에
웰페어에서 그 월급의 낮 오베를 제외하고 에이지하고 섹스로 그룹을 묶고 그 다음에 평균을 서머라이즈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럼 아까랑 그 섹스 언더바 에이지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20대 나이가 20의 여성 147, 나이 20의 남성 69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빨간색이 여자고 하늘색이 남자입니다. 그래서 GG 플롯의 GOM 라인을 우리가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COL이 이게 컬러예요. 컬러를 성별로 구분해 달라는 그 옵션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제 똑같은 색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성은 빨간색, 남성은 하늘색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선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대충 요 나이대에 많은 여성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경력 단절이 일어나고 남성은 이제 취직해서 승진도 해서 월급이 제대로 올라가서 요 근처에서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를 시작해서 월급이 쭉쭉쭉쭉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아랫대의 경우에 보면은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월급이 적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남성은 이 나이대에 군대들을 많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월급이 여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적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9장이 안 끝났는데요. 시간이 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영상 이거는 시간이 뭐 몇 분 안 되지만 두차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잠시 동영상을 멈춰가면서 그 설명을 들어가면서 계속 실습을 좀 꼭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실습을 안 해보면은요,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쭉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뭐 머리 쓰고 뭐 머리 복잡하고 이렇게 머리 쓰고 그럴 필요가 없죠. 기계적으로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실습을 안 해보면은 이 기계적으로 그냥 타이핑만 하면은요, 그 기계적으로 해서 그 기억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냥 더더욱 실습을 안 하면은 더더욱 그 머리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꼭 실습해 보기 바라고요. 질문 있으면 이 클래스 쪽지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우리가 9장 6절 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확인용이니까 우리 페이지 231, 232 요거 분석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의 맨 끝 부분이죠. 그렇죠? 강의의 맨 끝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소스 화면하고 결과 화면 요것들을 같이 나오게 캡처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 클래스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